그날 밤 나는 부엌 찬장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사다 놓은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낯선 브랜드의 요구르트와 작은 밀폐용기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새벽 2시였다. 집을 나가려던 건지 아니면 그냥 서 있었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아들의 번호가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분명 똑부러진 아이였다. 학교 다닐 때도 반장을 도맡아 했고 군대에서도 상 타고 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형이었고 회사에서도 빠르게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어떤 약국이 제일 좋은지 알아보고 어머니 생신 때는 손수 케이크를 사들고 왔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새댁이니까 낯설 수도 있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참았다. 명절에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지 않아도 차례상을 차리는 내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졌다. 전화를 해도 내 어머니하고는 금방 끊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들렀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게 됐다. 그러다가 손주가 태어났다. 나는 그제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친정어머니가 석 달을 붙어 있었다. 나는 그저 100일 때 한 번, 돌잔치 때 한 번 손주 얼굴을 봤을 뿐이다. 그것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한두 시간 안에 서둘러 일어서야 했다. 아들은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하고 현관까지 배웅할 뿐이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내가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받아도 지금 바빠요 하고 끊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다. 명절 인사도 내 생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진 사람처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보냈다. 손주 옷도 사고 반찬도 만들어 보내고 용돈도 챙겼다. 아들이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나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들의 SNS를 봤다. 평소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궁금해서 들어갔다. 거기에는 며느리네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손주를 안고 웃는 며느리 부모님,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손주. 나는 그 안에 없었다. 단 한 장의 사진에도. 그때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그쪽 아들이 되어 있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네 집 아들이 되어 있었다. 명절도 그쪽에서 보내고 주말도 그쪽에서 보내고 손주도 그쪽 할머니만 안고.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참다 결국 견딜 수가 없었다. 설날이었다. 아들이 전화로 올해는 처가 쪽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하고 말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게 느껴졌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른 적 없는 내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아니,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 뒤로 아들은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멀어져만 갔다. 손주 생일도 지나갔고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 그 사이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며느리는 정말 여우 같았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 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손주의 삶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는 그저 명절 때나 한 번씩 생각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돈도 쓰지 않으려 했다. 내가 뭘 사주려 하면 괜찮아요 하고 거절했고 아들도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말렸다. 그러면서 친정 쪽에는 뭐든 받아들이고 뭐든 함께했다. 나는 그게 너무 억울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내가 손주의 할머니인데 왜 나는 이렇게 밀려나야 하는지, 왜 나는 눈치를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지, 왜 며느리는 친정에서는 편하게 웃으면서 우리 집에서는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추는지. 그렇게 원망만 쌓이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로 안내하고 물을 한 잔 따라줬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그 모든 게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들도 힘들었다는 걸. 양쪽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치듯 살아왔다는 걸. 너도 힘들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며느리만 나쁜 게 아니었다. 아들만 잘못한 게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아들은 2그릇을 먹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떴다.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손주는 여전히 자주 보지 못한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잘하지 않는다. 명절도 번갈아 가며 보내고 만남도 예전만큼 잦지 않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아들이 들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요즘은 생각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손주는 여전히 내 손주라고. 다만 이제는 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렇게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늙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사랑하는 것과 소유하려는 것의 차이를.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뀐다. 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도 데리고요. 나는 천천히 답장을 쓴다.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낙엽이 떨어진다. 계절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관계도 변한다. 하지만 그 안에 남는 것들이 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마도 늙는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냉장고 문을 연다. 이번에는 재료들이 가득 들어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 손주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천천히 꺼내 놓는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 덜 단단하고 덜 날카롭고 조금 더 여유로운. 이제는 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완벽한 아들도 없다는 걸. 우리는 그저 서로 부딪히며 서로 상처 주며 그러면서도 조금씩 맞춰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으려 한다. 그것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를 더 망가뜨리지 않으려 한다. 주말이 오면 손주를 볼 것이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또 얼마나 컸을까? 어떤 말을 하게 됐을까? 무엇을 좋아하게 됐을까? 그 모든 게 궁금하고 설렌다. 그리고 며느리도 올 것이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맞이할 것이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조금은 진심을 담은 미소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70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걸. 밤이 깊어간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내일은 장을 봐야 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 손주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보낸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를. 서럽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하루를.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하루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 안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지금처럼 이대로.